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토의하여 해결해요 단원의 184쪽에서 187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단원 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글쓴이에 주장했었죠. 그래서 언제나 도입차시가 그렇듯이 과제는 좀 적을 수 있겠네요. 무엇을 배울까요? 184쪽입니다. 토의하여 해결해요라고 단원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토의가 뭔지 뜻과 필요성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에 대해 공부를 할 때 그것의 뜻과 그게 왜 필요한지, 내가 왜 배우는지 알고 배우면은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토의 절차와 방법 알기. 토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토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 네, 이것과 글을 읽고 토의하기. 글을 읽고 나면은 사람마다 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게 다르잖아요. 그것에 관한 것이고요. 알맞은 주제를 정해 의견 나누기. 네, 뭐 주제를 정해서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85쪽의 그림입니다. 1학년 동생이 집에 가다가 공에 맞았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세게 찼나 봐. 큰일 날 뻔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무조건 축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선생님이랑 가장 친한 친구도 고등학교 때 그 등굣길에 이제 등교하는 시간대에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뭐 축구부 같은 게 있어요. 축구부가 아침에 축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그 보통 8시 반이나 8시 40분에 조회하기 전에 애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코에 축구공을 엄청 세게 맞아서 코 수술을 해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아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등굣길 같은 사람들 다니는 보도블럭 앞에 약간 그물망 같은 거를 선생님 초등학교는 선생님 어렸을 때 쳐줬었거든요. 약간 그런 처리를 하면은 공에 맞지도 않으면서 운동장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축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볼 토의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보고 거기서 이제 뭐 합의된 결론 같은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토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 간단한 거예요. 과제 어렵진 않아요.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거 과제예요.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 공책에 안 쓰고 교과서에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음 이제 토의 절차와 방법. 무엇을 알고 있나요? 토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무엇을 알고 싶나요? 알고 싶은 것.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과제에 적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186쪽입니다. 교과서 맨 위를 보면 토의, 뜻과 필요성 알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뭐 알립니다. 1학년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한 거지? 나도 처음 보는데. 이게 그 토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방금 전에 단원 도입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냈죠. 이런 일방적 문제 해결을 영어로 탑다운이라 해요. 그 학생들끼리 토의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국어 시간에 좀 영어를 하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탑다운 방식인데, 이거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장점은 결정이 빨라서 실행이 쉽고 또 책임의 여부가 선명하죠. 이거를 명령이라 해야 될까? 이런 의견을 안건을 제시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이 사람이 직접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단점을 생각해서 어, 과제로 제출해 보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지난번 1학년 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으면서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운동장을 못 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1학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을 피해 축구하는 시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토의를 통한 문제 해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바텀업이죠. 바텀업. 조직 구성원이 서로 의논하여 좋은 방법 도출. 스스로 결정했기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있던 뭐 우리 학교로 치면 최고 결정권자가 아마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했기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 민주적 방법이에요. 단점은 이제 여러분이 또 이걸 생각해서 과제로 적어보세요. 186쪽 그대로 아래의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나요? 뭐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했죠. 다음 가와 나는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과제로 해보세요. 다음 187쪽입니다. 그림 그 학생들끼리 이야기한 거죠. 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네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다 민주적이죠. 다음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 상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거 한 칸은 여러분이 적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보여줄게요. 결정된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결정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결정에 참여해서 내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아도 뭐 그런 게 반영이 되겠죠. 100%가 반영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라고 해요. 네, 토의. 토의의 정의. 우리 이번 단어에서 배울 거.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차시라서 국어가 보통 과제가 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었어요. 여러분이 잘 이제 해가지고 과제 187쪽까지 선생님이 오늘 영상에서 짚어준 것들 과제로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